잘못 운송해서 빙빙 돌다가 뭐야 3월 30일에 못 도착하고 며칠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택배 같으면 중간에 뭐야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택배하면 중간에 묶여가지고 뭐야 어디 임자를 못 찾아가지고 일주일이나 있다가 늦게 오는 경우 있죠. 그런 거 경험 없나요? 여기 바로 거기 어디죠? 여기 밑에가 여기 어디죠? 그 생각이 안 나지. 광주 밑에 그게 뭐죠? 응? 거기 무슨 IC죠? 아 생각이 안 나네. 그 하여튼 거기 경기도 초월 밑에가 뭐죠? 초월 밑에가 혹시 아세요? 초월 아시죠? 경기도 광주 초월 밑에. 아 모르면 넘어가고.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자 일단 그죠? 그게 막 몽기처럼 그러니까 배달하는 데 있죠. 우체부에 있죠. 여러 가지 있죠. 운송에 따라 가지고 날짜가 달라진다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도착이 3월 30일까지 했는데 우편시공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죠. 여러 가지 천재지변에 따라 뭡니까? 늦게 도달한다면 이거를 효력 발생할 거냐 말 거냐 그죠?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특례가 예외가 뭐예요? 발신주의 특례는 뭐냐면 그죠? 통신이 있죠. 여기 우리가 우편 같은 거 보낼 때 딱 날짜 찍히잖아요. 그 날짜가 뭐야? 3월 30일 이내라면 요거는 예외적으로 도달하지 않더라도 뭐야? 예, 내가 이제 신고한 효력을 보겠다는 있죠. 특례 규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부에 우편 신고 같은 거 할 때 있죠. 3월 31일 날이 중요한 점이 요거 뭐야? 그 날짜 찍힌 거 있죠. 등기 같은 거 할 때 찍힌 날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걸 기준으로 도달했다고 보는 예외적인 이제 사항이 있고요. 요새는 전자신고 많이 하죠. 전자신고 많이 하니까 뭐야? 요거 도달됐다는 개념이 우리가 전자신고 하게 되면 전자신고 필증을 주잖아요. 출력할 수 있죠. 그거 필증이 있다면 신고한 걸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자, 요새는 저기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우편 신고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저는 되게 아니 세금 계산서 4장 끊었을 때가 있었어요. 참 어이가 없었다. 세금 계산서를 4장 끊은 적이 있다고. 도대체 무슨 나라 말하는지 모를 거야. 우리나라가 세금 계산서를 4장 끊은 적이 있다고. 4장, 2장이 아니고 예전에 4장 끊었다고. 세무서에 실물을 줬다고요.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옛날에 저게. 그래서 뭐야 이거 피곤해 이랬는데 뭐야. 그러니까 저는 좀 덜 피곤했는데 그러다가 뭐야 2장으로 바뀌었어요.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자신고 없었죠. 다른 나라에 전자신고 있는 줄 아세요? 다른 나라에 전자신고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뭐야 IT 강국이 아니면 힘들어요. 이거. 변환해서 전자신고한다는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죠. 세무당국에서 되게 부러워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있죠. 옛날에는 우편신고 하다가 이제 전자신고 갔죠. 예전에 우편신고 할 때는 어떤 줄 아세요? 일일이 뭐야 그죠? 직접 앞에 회사 옆에 세무서가 있으면요. 그게 놀러 갑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 다닐 때 그 앞에 강남세무서 있었어요. 그거 들고 뭐야? 놀러 갑니까? 세무서 가기 싫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편신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회식을 했어, 그날. 근데 회식 도중에 뭐야 6시쯤 있죠. 오늘 아침에 우편 신고 다 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그날 뭐 회식을 했어요. 법인세 신고하고. 법인세가 아니고 부가치세 신고인데요. 하여튼. 그 신고를 하다가 다 하고 이제 오늘은 뭐 정작 신고 날은 안 바쁘죠. 그날 회식하는 날이니까. 좋아요. 회식하고 이제 6시쯤 넘고 식사 장소를 움직이는데 뭐야. 갑자기 여직원이 뭐야. 뭐 엄청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뭐 개성을 주려고요. 왜 이러냐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의 매출 거래 있죠. 한 건 누락하고 신고한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한 50억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산세가 어떻게 되죠? 엄청난 가산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완전히 소리가 막, 그죠? 지르고 있죠. 난리 난 거예요. 그리고 뭐 사표를 쓰겠다는 둥, 뭐. 근데 가산세 퇴직금에서 까달라는 둥, 뭐. 갑자기 뭐. 아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옛날엔 그런 게 있었다고. 왜냐면 지금
차는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편신고 마감하고 우체국 다 문 닫았는데 그 지금 발송이 됐잖아요. 그죠? 잘못된 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럼 가산세까지 엄청나게 뒤집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릿속에 짱구를 쓴 게 뭐냐면요. 이 광교에 가보면 이 각각의 우편 취급소에서 부분이 광교 우편 집중으로 다 모이거든요. 그럼 그 8시까 9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10시까지인가.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해가지고 짱구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택시 타고 튀어갔습니다. 튀어가서 광교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 날짜 있잖아요. 등기에 있는 거 땅 찍어보니까 날짜가 2개가 되잖아요.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개 오잖아요. 세무당국에서. 뭐죠? 이거 2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전화 와요. 아, 그럼 제가 직접 가서 이거는 잘못 두부했다고 환불을 회수하면 돼요. 왜? 거기 통신 일부에 찍혔잖아요. 그러면 또 그 시점에 도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직원은, 그죠? 엄청나게 회식을 또 하고, 그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편 신고할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일단. 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도달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우편 신고할 때는 그걸 못하니까 발신주의 특례 규정이 있다, 그죠? 이 정도를 좀 알아놓으세요. 전자신고 했다면요. 국세정보통신망 TIS라고 하는데 그 망에 뭡니까? 입력됐다는 거는 신고 필증을 끊어주잖아요. 출력되죠? 그러면 신고한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시죠. 가볍게 해야 되는데.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봐라. 그리고 국세기본법이라 조세법 끝들은요, 문제풀이 너무 적어서 그냥 요거 안에서 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두 문제를 내는데 풀이 너무 적잖아요. 문제량이 없고, 그진 요 안에서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간을 일주 월년으로 정할 때 기간의 초일은요, 초일은 뭐예요? 산입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맞죠, 그죠? 기한이란 일정한 스탁이에요. 지점의 도래함에 따라 가지고 법률 효과가 발생 소멸하거나 또는 일시 이행하는 그 기간을 맞고, 뭐야? 그죠? 이행해야 될 그 기간이에요. 그죠? 기간이 잘못된다. 잘 나가다가 뭐예요? 이행하는 경우 그 기간을 말한다가 아니죠. 시점을 말하는 거지. 정해진 일정한 시점을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한이라는 말은 기간과 전혀 상반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시점이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재무상태표는요, 일정 시점이잖아요. 기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요, 일정한 기간, 그죠? 우리가 회계기간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 이게 되죠. 그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알겠고, 요것도 맞다고 하는 순간 뭡니까? 답이 잘 안 보인다고요. 기간의 계산은 뭐예요?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요, 민법을 따른다. 맞고, 그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서류의 기간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등의 다음 날을 기하는데 맞잖아요, 그죠? 그럼 다 맞으니까 뭐예요? 그때 있죠. 완전, 그죠? 멘붕이 오는 거예요. 뭐가 답이 안 보이잖아요. 요걸 만약에 답이라고 모르면, 그럼 다시 봐야 돼. 얘는 확실하고, 그죠? 디테일하게 볼 때, 그 기간이 아니고, 일정한 시점을 얘기한다, 그죠? 납부기한. 이 기간입니까? 아니잖아요. 납부기한은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치사하게 내니까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3년도에 나왔던 문제를 볼까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공휴일 연장 있죠. 특례 규정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일반적입니다, 그냥. 올바르지 않는 거. 기간을 1 더가면요. 1 더가면 1주 월년인데 1로 더가면요.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기간의 계산은요.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거든요. 민법 규정을 주정. 민법에 따른다. 그죠? 자, 법인세를 전자신고했다라면요. 그러면 입력된 때 있죠. 정보 처리 장치에 입력된 데 신고한 걸로 본다, 그죠? 여기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자,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했는데 공교롭게도 3월 30일이 토요일이라면요. 4월 2일까지 뭐예요? 납부기한이 연장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빨리 서둘러 가지고 뭡니까? 그 전날까지 신고 납부했네. 말도 안 되죠. 틀렸죠? 요렇게 내요. 충분하게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한 연장의 특례 규정. 이것까지 뭐 해야 되나? 이거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 기한 연장의 특례 규정은 그 기한을 좀 연장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죠. 원래 정해진 기간 말고 좀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좀 정리하면 우리 공휴일 등 있죠. 신고일이 공휴일 등이라면 그죠? 근로자의 다음 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뭐 있어요. 우리 국세정보통신망이 TIS망인데요. 얘가 가동이 전자신고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우리 HRD 있죠. 출결할 때 여기 에러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직권으로 출결을 확인해서 사진 찍어서 수기로 있죠. 직권 입력으로 출결을 하는 것처럼 내가 신고하려고 했는데 TIS가 안 되면요. 그건 신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한이. 그러면 당연히 먼저 그 기한을 연장해 줘야 되죠.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세금 계산서 보내는 사이트가 별도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이세로라고 아세요? 몰라요? 이세로라는 있죠. 그런 사이트가 있었다고. 거기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보냈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원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홈택스에 통폐합 합니다. 전산을 같이 물리는 순간 뭡니까? 안 해야 될까? 에러가 나와서 있죠. 그때 있죠. 그 기한보다 일주일 후까지 기한을 연장해 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가동이 정지됐다면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통은 어디까지 며칠까지를 한다라고 기한 연장을 공지를 하지만 원칙은 뭐죠? 복구된 날은 안 돼요. 복구되고 된 후에 다음 날까지 해줘야 돼. 그래서 복구가 되어가지고 이제 고쳤어요? 고친 날까지 하는 게 아니라 고친 날에 다음 날까지를 연장 특례 기한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고 상식을 좀 키워 놓으세요. 정부로부터 납세 정부의 그 명령이 명령된 문서가 송달되어 가지고 우리가 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도대체 내가 납부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펼쳐보니까 얘가 어디에 돌아다니다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거기서 돌아다니면 늦게 왔더라,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이 지금 4월 25일이죠? 맞나? 맞죠? 4월 25일 맞네? 근데 오늘 정부에 문서가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납세일이 그죠? 내가 납부하는 기간이 내일까지 납부하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받았을 때 뭡니까? 한 날이 이미 도달부터 14일 이내에 납부 기한이 된다 이 말은 내가 도달했는데 14일 내에 내일까지 납부하래요. 혹은 납부 기한이 3월 말까지예요.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 그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은 내가 받았는데 이미 납부 기한이 넘었거나 내가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납부 기한이 납부하는 날이 2주 안이라면 도달한 날부터 언제까지? 14일이 되는 날이 뭡니까? 자동적으로 납부 기한이 연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내야 될 돈을 납세 고지를 받았는데 보니까 이틀 있다 내라면 내면 되는 것이고, 지났다면요. 전화하면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끊어줘요. 납세 고지 다시 끊어드리고 보내주기 죄송합니다 그쪽에서 공무원도 에러를 할 수 있어. 지방세 부과랄지 차고 납부랄지 차고 납부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지방세 감면할 때 지방세 공무원하고 싸워가지고 당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방세 감면 규정을 모르고. 그래서 아니 이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된다. 그러세요? 되는 걸로 알고 왔는데 좀 봐달라니까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짜증나서 법 조문을 펼치고 지방세법 제 몇 조에서 감면 규정이 있다고 나 다 되는데 사실이 맞는데 당신은 뭔 근거로 안 해주냐고. 당신이 안 해주는 그거를 밝혀봐라. 못하면 당신은 정식으로 민원 제기하겠다. 그러더만 뭘 해가지고 그저 다른 사람을 찾아서 옆에 동료한테 되는 거야 물어보고 된다는 거 알고 하여튼 되게 모르면 미안하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기는 공무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말이 100%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걸러낼 수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실제로 가보면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 천재지변 있죠. 이거는 정부가 알아서 해야죠. 코로나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어떤 지역을 선포해서 뭐야? 다 신고 납부 기한 연장해줄게. 포항에 지진 났을 때 뭐야? 포항 지역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한 달간 전부 다 납세 의무를 다 연장해줬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죠? 천재지변 등에 따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 신고하고 신청하고 청구하고 있죠. 제출하고 납부하는 여러 가지들은 뭐야? 다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넘어가고요. 자꾸 앞에서 참고하세요.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한 거 있습니다. 뭐 사업에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를 이런 사유라면 신고를 하고 납부를 그죠? 연장한다. 이렇게 디테일한 거 있는데 그냥 참고하면 돼요. 요것만 알아주세요. 그죠? 네, 이거는 그냥 참고하면. 예전에 되게 이걸 국세기금법을 제가 되게 좋아해서 디테일하게 강의를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에요. 되게. 근데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 안 나와. 그냥 그저 말만 힘만 들고 여러분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송달은 가끔 나와요. 송달은 뭐냐면요. 송달이 뭐죠? 송달한다. 보낸다 이 말이잖아요. 송달의 정의는 정부가 납세자한테 있죠. 서류를 보내는 행위를 뭐예요? 송달이라고 해요. 여러분 송달 많이 받지 않습니까? 등기로 그죠? 근데 정부가 그죠? 고지한 이 문서가 보니까 등기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일반 우편으로 오는 경우도 있죠. 도대체 뭔 기준으로 어떤 거는 등기고 어떤 거는 왜 일반 우편으로 보냈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송달의 방법은요 3개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가 있죠. 예전에 했던 방법이죠. 조선시대 이전에 했던 방법입니다. 교부 송달이 뭐죠? 직접 가서 뭡니까? 정부의 명세를 뭐예요? 사람의 대면을 보고 뭐예요? 직접 전달하는 거. 그럼 도달했지 않습니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은요, 직접 간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뭡니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죠?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우편 송달도 있다.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편은요, 결국은 거기에 발신주의 특례 규정에 따라 그거 있죠. 해당 있죠. 그 날짜 찍힌 거 있죠. 통신부 일부인이 그 날짜를 가지고 효력 여부를 발생하고요. 전자송달은요, 종류가 있는데 전자문서로 받는 송달 행위가 있죠. 여러분도 혹시 전자문서 같은 거 신청해 놨면 저는 다 있죠. 전자문서로 와요. 우편 서류로 종이로 오게끔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해야 돼요. 종이도 귀찮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밑에 오면 망실이 되고 그죠? 짜증나서. 그래서 보통 우리 전자문서 있죠. 수치에 따라 가지고 승인을 하게 되면 전자문서 도착했다고 그죠? 카톡이 와요. 그럼 그걸 찍어 보면 자동적으로 돈 얼마 내라. 그죠? 중간에 얼마 하라. 뭐 이런 어떤 그죠?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달하게 하는 거고요. 그죠? 전자송달 같으면 그래서 제가 전자송달 같은 경우는 그걸 열어보면 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공시송달이 불가능한 있죠. 공시송달 밑에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원칙은 3개잖아요. 교부하든지 우편을 하든지 전자하든지 그죠? 그런데 예외가 뭐예요? 바로 공시송달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요. 효력을 발생을 시키려니까 인간이 없어. 교부하려고 하니까 인간이 없다고요. 교부 대상을 받아야지 도달할 건데 내가 교부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 혹은 우편으로 보냈는데 자꾸 반송이 돼. 수신 부재 이렇게 해서 반송이 됐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도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되면 뭐예요? 도저히 있죠. 그 이후에 법률 행위를 진행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송달을 해서 효력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해야지. 그죠? 만약에 납세를 체납하게 되면 체납 처분하고 그 다음에요. 독촉하고 압류해서 매각해서 공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전에 있죠. 효력 발생 행위가 없으니까 이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공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이런 예외적인 방식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면 일간신문 혹은 간보 있죠. 시군구에 관보랄지 게시판 앞에 있죠.
국회 들어가면 앞에 게시판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국회 옆에 보면 큰 대자보처럼 뭡니까? 정기총회를 언제부터 한다고 대자보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처럼 시군구에 있죠. 게시판에 이걸 붙이거나 관보라고 있죠. 관에서 발행한 신문 있지 않습니까? 관보랄지 혹은 일간신문에 뭡니까? 이 공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렇게 하면 14일이 지나면요. 효력이 발생시켜요. 14일 그렇게 하는 부분이 바로 공시송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공시송달을 못하는 부분이 바로 과세예고 통지서라고 얘는 뭐야? 공시송달을 못하게 해요. 과세예고는 반드시 뭐야? 너 잘못해서 이만 정도 세금 때릴 거야. 세금을 때린다는 과세예고 통지서가 있죠. 과세예고 통지가 오면 뭐야? 그죠? 답답하죠. 그러면 뭐 너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 너희는 1억 정도를 낼 거야. 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과세할 거라고 예고 통지를 해요. 그럼 받은 순간 뭡니까? 답답하죠. 그럼 적부심 신청해서 과세전 적부하고 그러면 이제 그죠? 실무적으로는 가서 결정서라고 있어요. 과세예고 통지서 결정문 있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과세 예고를 하는지에 대한 디테일 있죠. 그거를 달라고 해야 돼요. 주세 가면 잘 안 줄라요. 달라 해야 돼요. 복사해 달라고. 그거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복사해 준다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그럼 내가 그걸 일단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과세전 적부심 신청해 놓고 30일 동안 시간을 버는 거예요. 나가면요. 그죠? 자기들끼리 하는 건데, 뭐, 당연히 승인 아니죠. 적부심 부결하죠. 그러면 의의 신청에서도 30일, 90일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상위 신급 가서 있죠. 심판원 가서 있죠. 또 90일. 약 한 6개월 정도에서 그걸 가지고 대비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그걸 조세 대리를 쟁송해주는 자격서가 세무서라고요.